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가 53포인트 하락한 3069, 코스닥은 24포인트 하락한 96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오늘도 거래소에서 개인이 1조 9천억을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5천억 원, 3,700억 원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사흘 연속 개인의 순매수가 약 7조 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돌려놓지 못하고 무려 사흘간 고점 대비 150포인트 하락하여 연초 기세 좋게 상승하던 증시가 두 번째로 3,000포인트를 지켜낼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종목의 시세 흐름과 하락하는 중에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 또 최근 중소형주 중에서 대한전선의 매각과 블록딜과 관련한 추가 뉴스가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거를 살펴보고 향후 주가의 흐름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의 주요 종목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기, 삼성 SDI 등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들이 특히 그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기우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삼성전자도 장중 고점은 85,600원까지 잠시 그 바닥권에서 돌려놓는 듯한 마이너스 2.8%에서 약 한 3,000원, 2,000원 정도를 돌려놓는 그런 그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곧바로 다시 되밀리면서 힘이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분위기죠. 삼성전자의 차트도 연초에 우량주를 개인들이 강력하게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무려 어느덧 그 장중 고점을 96,800원으로 보면 무려 13,000원 정도가 하락을 했죠. 한 15% 정도에 이르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고점에서 사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장세가 의외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량 대형주를 공략해야 한다고 이렇게 역설을 했던 그런 투자가들의 그 발언이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적지 않이 당황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당초의 우량주를 믿음으로 갖고 투자한 이상 이제 또 이 가격대에서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어제까지 또 2차전지 업종에서 아주 강세를 보여줬던 삼성 SDI도 오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2%, 22,000원의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어제 LG화학과 더불어서 LG화학이 하락하는데도 삼성 SDI가 독보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삼성 SDI 우선주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역으로 LG화학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발로 LG화학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락 과정에서 먼저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DB하이텍, 우리 파운드리의 대표 주자였던 DB하이텍이 그동안 주가가 그 하락폭이 또 의외로 컸었는데 오늘 제일 먼저 바닥권을 딛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지금 지수도 연속해서 사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탁금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새롭게 다시 상승으로 먼저 전환하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종목으로 어제 저희 정통 주식 시황을 들으신 고객 회원분들께서는 오늘 혹시 관심 있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셀리버리라고 하는 종목이 금요일까지 이제 오늘 하루 또 경과했으니까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죠. 무상증자 100%를 남겨놓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무상증자 100%를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죠.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한 28억 정도 소폭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2,800주 정도네요. 그 다음에 개인이 6만 7천 주 정도, 또 어제 이어서 연속 개인의 순매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또 오늘 특이사항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또 물론 시장이 하도 약한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 시간 외에서 10,000원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0.5% 소폭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를 기울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매수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장중에 또 40만원, 직전 고점이 41만원까지 갔었는데요. 그 고점을 거의 근접하는 그런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내일 또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의 그 동향이라든가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 혹시라도 지금 나스닥 선물이 142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조금 염려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제 낙폭이 컸다는 측면에서 소폭 그 선방을 하고 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주가가 이 무상증자를 재료로 해서 다시 강세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종목을 어제 제가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선택은 무장정 그 100%의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꼭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 주가가 20만 원대에서 무상증자를 재료로 해서 무려 2배 정도 이상 상승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권리부에 최대한도로 주가를 높게 매도하고 다시 또 재매수하는 그런 기회, 권리락한 다음에 만약에 40만 원에서 권리락을 하게 되면 또 가격은 2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20만 원이면 주가가 싸다는 인식 때문에 권리락한 다음에 초반에는 강한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이 과거에 박셀바이오의 흐름에서도 많이 보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판단은 우리가 시황을 하면서 이 종목이 100%의 무상증자가 있다.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를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무상증자가 있으면서 주가가 강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는 어제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의 시황에 이렇게 메모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켜 본다면 그 약물 전송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그 세포 내에 그 약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세포 벽과 그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약물이 작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쉽게 그 세포 내로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 셀리버리가 극복을 해서 현재 일본의 다케타와 그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로슈라든가 화이자 등 유럽계의 그 유럽, 미국 등 아주 그 대형
그 제약사들과도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 기술 이전 논의 금액이 약 1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배경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대형주들이 많이 약한 반면에 중소형주 쪽으로 거래량이 대략 수반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신라섬유라고 하는 종목이 또 3,200만 주를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우리가 그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때 여러 차례 관심 있게 보았던 시스웍이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가 오늘 1억 주까지 거래되면서 주가가 강한 반등세로 23포인트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런 종목도 차트를 보면 이제 그 5,000원까지 그 진단키트가 한참 그 각광을 받을 때 주가가 5,000원대까지 상승해서 장기 하락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주들이 조정받는 사이에 중소형주가 충분히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 그런 그 5,000원 미만대의 중소형주의 흐름에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눈에 띄는 종목으로 신풍재지라든가 AD칩스 이런 종목들 최근에 보면 주가가 그 5,000원 미만대 그런 종목으로 3천만 주, 5천만 주 이상 대량 거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연속해서 이어지지 못하고 주가가 곧바로 또 다른 종목으로 순환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들을 잘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대한전선이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 최근 매각과 월요일 날 갑작스런 블록 딜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상당히 그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상황이었죠. 오늘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오늘 그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된 대한전선 최근 블록딜과 관련한 그 이야기들인데요. 최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매각 그 블록딜을 통해 보유 지분을 50%로 낮췄고요. 기존의 54.95%에서 50%로 낮추면서 총 매각 주식 수가 4,230만 주였죠. 그래서 하나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등 9개 은행이 공동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같이 정리를 해서 처분 단가가 1,098원이었다고 하는 점. 이게 상당히 실망스러웠었죠. 왜냐하면 그 전날 금요일 날 사상 최대의 좋은 흑자를 기록했다는 좋은 뉴스를 이렇게 내놓고 월요일 날 곧바로 무려 25% 이게 정확히 계산하면 약 30% 정도의 그 할인은 된 가격으로 1,098원에 처분을 함으로써 주가가 약세로 기우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원매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 블록딜을 단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당초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로 매각가를 잡았는데 작년 11월 이후 매각을 추진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해서 880원대 머물던 주가가 1315원으로 상승하면서 그러면은 회사가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좋아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매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블록딜을 단행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작년에 2018년이나 2019년에도
블록 딜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고요. 사실 그 사모펀드, IMM이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2015년에 3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5년 이상 금융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그거를 길게 끌고 온다고 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블록딜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잘 나가던 주가가 약세로 기울어 가지고 일반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그리고 회사가 설명한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주가를 30% 할인해서 1098원에 매각했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이 매각을 할 때 M&A를 하고 할 때 회사 가격을 어떻게 해서라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격에서 할인을 해주면 되지 금액 그 4천만 주 팔았다고 해봐야 돌아오는 돈이 46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전체에서 이거 460억의 그 부담을 낮춘다?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은행권에 장기간 그 부채 상환 압력이 있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신문 기사에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회사가 흑자도 나고 상당히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몸값도 높아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전선 매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향후 그 전선업계의 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내 전선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말로는 최대 전선 업체인 LS전선이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 대한전선 관계자로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확인해 줄 것이 없다. 이런 말로 그 기사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보도가 된 내용으로 봐서 이번 블록딜이 결코 그렇게 우리 일반 주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 매각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을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월 달 작년부터 매각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금방 매각될 것 같지만 2월까지는 원매자를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얼마의 이차를 써서 그 인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지원서를 내오면 또 이거를 가지고 6월 달까지 심사를 해서 6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또 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기업 참여 시 기존에 우리가 뭐 STX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그 M&A에서 그 대형 그 사들이 인수하지 않고 이거보다 회사가 약한 그런 회사들이 인수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로 주가가 약해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주들이 희망하는 대로 과연 LS전선이라든가 여타 뭐 한화그룹이 될지 또는 한국전력이 될지 이런 대기업이 참여해서 이게 호재로 성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한전선과 관련되는 블록딜과 관련하여 다소 우울한 뉴스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조금 의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한전선이 최근에 블록딜 이후에 뭐 사흘 연속 주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락 비율이 예전보다 그렇게 뭐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그 블록딜 이후에 230만 주 또 30만 주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위안이라면 또 위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지금 현재 대한전선의 그 차트에서 우리가 항상 다행으로 여겼던 것이 1차 상승을 지키는 그런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후로 일단 그 추세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는 것이 약간 부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뭐 이런 대한전선 말고도 연초 강세장에서 우량주를 투자한 일반 투자가들도 비슷한 비율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꼭 대한전선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연초에 아까 시황에서도 설명했듯이 삼성전자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우량주라고 하는 그런 주식이라고 해서 맨날 상승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점 대비 15%, 많게는 20%씩 똑같이 이런 하락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대한전선의 보유 비중이 스스로 판단할 때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이런 때 우량주로 일부 종목을 교체하여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쪼록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